56분 통화, 이 사실을 청와대보다 먼저 알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을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무려 56분, 거의 1시간 가까이 깊은 통화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쭉 보니까 이거를 청와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먼저 알렸어요. 네. 본인은 이게 더 기뻤나 봅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일단 이루어졌고, 지난달 31일 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아베 그 총리와 이제 통화를 했었죠. 당시 아베 총리와는 52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통화는 56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분을 더 한 것이죠. 그렇네요. 이 통화 시간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누가 좀 더 하는지 마는지. 근데 사실 이게 오늘 8시에 이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엠바고를 걸어서 10시 반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내부적 정리도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사실 10시 반까지 보도를 못 했습니다. 저희는 알고는 있었지만.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존 언론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이 회담 사실을 알려서 이제 알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는 꽤 긴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일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하여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 데 대해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북한 도발 관련해서 긴밀한 공조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복준 교수님 자리에 허성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허 교수님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56분이라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보통 정상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 몇 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나요? 통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현안에 따라서 통화 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 50분을 넘어가면 제법 긴 시간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중간에 통역이 양측 다 끼이기 때문에 실대화 시간이 뭐 아주 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취임 초기에 첫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하면서 한 30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거의 2배에 가까운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안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미사일 발사에 따른 어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의 문제에 대한 그걸 이제 같이 공유했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우리가 미국과 공유해서 대응 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런 거 했던 것과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도발에 대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생각했지만 FTA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화제가 많아진 거죠. 그다음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또 두 분이 의견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 화제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시점 이게 ICBM 발사 이후 열흘 만이니까 휴가 때 뭐 여러 논란이 있어서 공식 일정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긴급히 문 대통령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기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쳤단 그렇죠. 말이죠. 실기했다는 건 왜 그러냐면 56분, 52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6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당시에 52분간 미국과 일본이 통화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ICBM을 발사했을 때 발사하자마자 일본보다 먼저 우리가 통화를 했다면 10분을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고 한미가 이 사안을 얼만큼 지금 큰 사건으로 보느냐를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못하니까 나중에는 계속 압박을 받고 왜 그 휴가 가셨냐부터 해서 좀 비판을 받다가 이제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본과 52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무슨 그 시간과 그다음에 내용 무슨 내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밝혀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만 했다. 반박자 늦었지만 그래도 이건 털고 갔어야 됐다 하는 숙제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오늘 오전 이 전화 통화로 긴밀함을 강조했던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给我们双边关系改善的势头泼了一盆冷水，这是我们感到非常遗憾的一个所看到的。 양국 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어려움은 이렇게 자주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그 위협의 레벨이 상당히 고조된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이 극히 심화된 가운데서 대통령께서 내리신 결정이시고 참 이게 어려운 외교긴 하지만 미국과 이렇게 56분 더 긴밀한 공조를 뽐낼수록 중국은 더 멀어져가는, 특히 사드 구군에 관련해서 왕이 외교부장 얘기는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안보 포럼에서 일단 지금 우리 강경화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의 지금 회담이 이루어졌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북한에 관련돼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일단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위에서 사드 4개에 대한 임시 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국이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중국이 보면 좀 그런 배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고 할 때부터 좀 중국한테 뭔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좀 희망적인 사인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해법이 있다든지 등등을 해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4개를 배치를 하니까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저는 일관되게 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인을 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 철회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이 또 해법도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4개를 또 배치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측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고 또 강경화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게 저 자리에서 분명히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소통 운운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신들이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권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소식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뿐만 아니라 SNS에 토리와 관련된 소식을 네. 올렸더라고요. 근데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토리는 펄스 도그 유기견인데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 때 공약했던 바로 펄스 도그 청와대에 입성한 개입니다. 토리인데 검은색 토리인데 저건 임종석 실장이 SNS에 올린 건데 토리를 개목줄을 해가지고 이 밖에 지금 키우는 모습입니다. 저걸 올렸는데 이 동물보호단체는 토리가 실내견인데 실외견이 아닌 실내견을 밖에 두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또 지적을 하니까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접 또 SNS에 글을 또 씁니다. 토리 지금 잘 지내고 있고 토리 말고도 찡찡이 그 고양이죠. 찡찡이라든지 마루 하고 있는데 찡찡이가 이 토리를 좀 개를 싫어한다.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둘 수는 없고 밖에 좀 둬야 되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올렸던 걸 좀 해명하는 글을 다시 또 올리는 차원. 대통령이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대통령이 아마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런 모습들은 동물보호단체도 그 글을 쓰다가도 이제는 알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좀 보완을 하면 단순히 토리가 실내견이기 때문에 묶인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토리가 사실은 유기견인데 너무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맨날 맨 상태로 목에 맨줄 상태로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 개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대통령한테 보낼 때 이 약속을 받았어요. 절대로 실내에서 키우겠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이 줄의 맨 상태로 사진이 올라오니까 동물보호단체나 혹은 이 주인들이 아니 어떻게 약속을 깰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비난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 반려견 주인 2명의 반려견 주인으로서 애로사항도 SNS를 올린 건데 사실 대통령은 돌아왔고 어제 이낙연 총리는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눈물 돌렸다는데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어느 누구도 옛날 얘기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직감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얘기가 단지 옛날 옷을 입고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사로서, 기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할 바를 제대로 해왔던가 하는 특별한 죄책감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가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5.18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남지사를 하다 올라오셨잖아요. 자기 고향도 전남이고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5.18 당시에 모 언론사에 기사를 했습니다. 기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그 당시에 물론 언론 통제가 강력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신군부가 5.18에서 이제 많은 학살을 하고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야만의 행위 아닙니까? 야만은 행위는 호남민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아픔이고 인류의 아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 직분을 충실히 못했다는 게 있고 또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정권을 잡고 미국을 방문할 때 약간 찬양하는 듯한 그런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책임감을 통감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광주의 아픔, 또 호남의 아픔, 대한민국 민주화의 아픔을 광주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세월이 지났지만 다시 영화로 만들어서 보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책임자로서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5.18에 관련해서 하나 더 내용이 짚어볼 게 있는데 그 내용 하기 전에 속보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는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박산진 그러니까 삼성의 최지도부 핵심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들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검찰입니다.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속보 내용은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채널의 종합뉴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18 얘기로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또 하나 논란이 일단 뭐 이낙연 총리의 영화 관람까지는 이제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광주청장의 SNS에 민주화 성질을 썼다고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촛불 시위가 벌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어떤 질서 정연한 그런 어떤 시위를 이제 유도를 하면서 그 집회 사진과 함께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 좀 자발적으로 또 이제 질서를 지키면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이제 감사의 뜻도 전하는 것고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올린 것인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화를 직접 걸었다고 합니다. 야, 민주화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당시에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한테 좀 비난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홈페이지에도 내리고 사진도 바꾸고 했다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인사상 조치를 받아서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번 정부에서 사실 재신임을 받아서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와 네티즌들의 지금 비난글이 지금 잇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건 실장님 그런데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성 경찰청장도 사실은 그런 전화 한 적 없다고 하고 강 청장 지금은 사실 자천돼서 다른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 청장도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광주 쪽에서 근무했던 그런 그 경찰 일각에서는 사실은 본청에서의 외압 때문에 삭제했다라는 증언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부인을 한다면 그것은 밝혀지지는 않을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은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광주경찰청 지방청장 치안감이거든요. 특정 지역에 이제 사실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참모로 간다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경찰청 부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청장 밑에 참모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그 계급이라도
사실상의 자천성 인사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양쪽이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천성 인사가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